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도 돈을 잃으신 분도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날리고 세상을 원망하냐? 어제 관악산의 연주함에서 공양국수 2그릇을 맛있게 먹고 연주대에 앉아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며 잠시 숙연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내 가슴을 아프게 했던 주식의 냉혹한 세계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자랑스럽게 여겼던 내 보금자리, 도남동 아파트는 어디로 사라지고 신월동 빌라는 또 어디로 갔을까요? 주식을 원망할까요? 세상을 원망할까요? 사기꾼의 천국인 코스닥을 탓할까요? 홍일이를, 사몽을 원망할까요? 세상에 우리 코스닥처럼 사기장이 존재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렇게 사기장에 전 재산을 투자했으니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사몽과 그 일당들도 코스닥의 몰락과 함께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과 이치로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동안 나와 어리석은 개미들의 희생으로 사몽과 그 일당, 그리고 코스닥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 모든 사기꾼들의 배만 채워주고 이제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쌍한 중생들아, 불쌍한 개미들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요? 세상은 분명히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졸부들은 자식들을 미국 유학 보내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국 사회에서 배우는 것은 임신과 마약뿐입니다. 사실 90% 이상이 이런 유학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문제아가 미국에서도 문제아가 아닌가요? 내가 잘 아는 미국 고등학교 선생님과 교육 전문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추잡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네 부자들은 오늘도 미국으로 자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아이들은 미국에 가서 창녀가 되든지 불량배가 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모두 미국에 살거나 아니면 부모를 미국으로 불러서 같이 살든지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버림받은 아이가 미국에 가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야말로 참으로 없어져야 할 인물입니다. 그런 부모들이 대부분 주식이나 부동산, 사기 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배만 채워주어야 하나요? 이런 사람들은 자식들이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만 요구할 뿐입니다. 물론 그 자식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방탕하게 살아가는지는 알 수 없으니 돈을 보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야 그 많은 자식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어디에서 그 많은 돈을 벌었느냐는 것입니다. 불법이나 비정상적인 방법 외에는 절대로 그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요. 그들의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와 세금 부과 소식은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돈을 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세상은 말세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말세가 계속될까요?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조기 유학은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미국에 보내는가의 대회 같은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일찍 미국에서 자녀를 보내고 누가 얼마나 빨리 마약 중독자가 되어 한국에 마약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경쟁입니다. 이런 결과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단지 유학생 중 10% 정도만 정상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개같은 생활이 가능해진 주된 원인은 한국의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과 부동산 시장, 유령 벤처에 기인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개미들이 주식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전 재산을 잃은 사람이 이런 처벌이 필요할까요? 우리 주식시장은 개인의 잘못보다 시장의 제도나 정책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기꾼들의 목을 베어도 됩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사기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사기로 돈 번 사람은 한 명도 빼지 말고 처벌합시다. 그래야 진정 대한민국으로 독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불공정한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진정 공평한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20년간 직장 생활로 모은 돈 다 날리고 몸뚱이 하나 남았더라. 얼마 전 미국과의 게임 때 미처 글을 끝내지 못하고 야근을 나갔었습니다.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실패는 있었지만 지난 5년간 백주에 두 눈을 크게 뜨고도 실패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주식 실패는 본인이 이 늪에 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나는 예외일 거야. 전에는 탁월했잖아. 나는 분명 성공할 거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되어서야 대부분의 실패를 인식하게 되는 사실이죠.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이전에 해보지도 못한 일들을 지옥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한 다음에야 끝난다는 것을 어떻게 글과 말로 표현해도 지나가봐야 아는 기막힌 실패의 현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억대의 미수 몰빵 후 외적인 요소 미증 시 검은 목요일과 9.11 테러로 인한 3일간의 하한가 때의 고통보다 아주 미미한 금액 부채, 연장 및 상환 등으로도 더욱 머리를 피마르게 하는 수많은 고통의 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여 년의 직장 생활로 형성된 재산과 1억 5천만 원의 부채를 허공에 날리고야 깨달은 우매한 사람이 혹시라도 글을 읽는 분 중에 5천만 원 미만의 손실을 보신 분이나 그 이상인 분 중에 가족에게 실패를 알리고 재기를 노리는 분 또는 가족에게 실패는 알렸으나 너무 큰 충격을 줄까봐 금액을 속이신 분들에게 감히 제3제사 생각해 주시길 빌 뿐입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매매 행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저와 같이 처참하게 실패한 분들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을 보며 떠오른 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진정 실패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 자체가 현재의 제 생활과는 동떨어져 있지만 이미 전 성공의 시작에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집니다. 주식 실패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직장을 잃고 그때부터 너무나도 변해가는 자신을 느끼곤 합니다. 너무 큰 부채를 걱정할까봐 한꺼번에 터뜨리지 못하고 카드사와 금융권에서 상환 통지서가 와서야 알리고 또 알린 가족 모두에게 살떨리고 심장병이 날 정도의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차마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옮기고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내 업보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이고 고행의 길을 가는 중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지금은 3가지 일을 병행 중입니다. 프로 선수보다도 더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해야만 이 질곡을 벗어날 수 있겠지요. 보통 사람들의 하루 수면 시간이 저의 일주일간 수면 시간보다 길지요. 일요일은 제외. 더구나 그 수면 시간도 집이 아닌 전철 출퇴근과 점심시간 직후의 40여 분입니다. 어떤 때는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내려야 할 곳을 지나서 종점을 갔다가 후다닥 깨보면 내가 내려야 할 곳을 또 지나 탔던 곳을 향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3일에 한 번 정도는 한두 정거장은 꼭 지나치고 저에게 만일 당장 주식으로 1억 5천만 원을 버는 일과 지금 같은 험한 일에서 100만 원을 택일하라면 추후에 거짓도 없이 100만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고통받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며 땀 흘리길 진심으로 빌며 본인의 업보는 당연하더라도 가족만큼은 질곡에서 벗어나길 동지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라며 주식에 나서는 분들은 은행 금리를 겸허히 받아들일 정도의 오랜 세월을 소액으로 실전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처음의 자세를 일관되게 지키길 바라며 이 또한 마음 편한 정도의 금액으로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몸 하나로 바닥을 벗어나려는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지루한 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